자, 그래요. 그거 같은 뭐 윤석열이 열심히 나는 옥중에서 투쟁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근데 지금 현재 시간은 째깍째깍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변인님 보시기에 언제쯤 그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탄핵 심판. 뭐 13일까지 8차 변론기일까지 결정이 돼 있는데 네네. 추가적으로 한두 번 정도가 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신청했던 내란수계 쪽에서 신청했던 쪽에 뭐 한덕수 총리라든가 추가적으로 또 요청을 또 할 수 있겠죠. 좀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걸 굳이 뭐 딱 자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면 한두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다만 이제 마냥 늦어질 수 없다는 게 뭐 다들 인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아유, 지금 이 국론 분열 상황 보면요. 예. 속히 결정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헌재의 입장에서도 저들이 원하는 바가 사실은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내전에 대한 자기의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얘기하는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정치적인 내전을 선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전까지 가라고 계속 그 기회를 통해서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을 이제 정치 경연장으로 만들어서 선동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 의도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3월 9일이 지난번 이 3월 9일을 넘어가면 이제 3월 9일 날 만약에 한다면 5월 9일 원래 정상적인 그렇죠.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게 이제 5월 10일이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하지 않을까. 윤석열은 딱 3년 한 거네요. 그게 딱 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임기와 관련돼서 좀 일관성도 있고 하니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충적으로 3월 중순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변론기일이 다 종료되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결심을 하는 거니까요. 박근혜 때는 선고를 11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선고는 한 2주 정도 뒤에 하는 게 이제 사실상의 관례에 비슷하게 돼 있어서 그렇다면 3월 중순경에는 결론이 날 거다. 대체적인 예상은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 몇 대 몇? 뭐가요? 예언하신다면은 가결. 가결이요? 가결이 아니죠. 그걸 저 뭐라고 인용. 인용이 100%죠. 8대 빵. 한 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그분도 기본적으로 헌법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이게 그런 분이 정영식 뭐 다 알고 계시는데 이번에 그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변론기일 과정 속에서도 본인이 여러 가지 그 질문하는 과정에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분에 대한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가지고 계시구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쟁점을 흐리는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실 텐데 정치적인 목적만 있다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8대 빵. 8대 빵. 헌법연구관 1호인 이석연 전 법제수장도 8대 빵을 예견하셨는데 우리 박관천 행정관님은 어떻게 이게 보세요? 이제 대통령 탄핵은 중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란 누구든지 소수 의견이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성향은 다를 수가 있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헌법재판관 제가 이제 인사검증을 많이 해봤잖아요. 헌법재판관이나 그 대법관까지 올라가려면요, 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념 성향이나 스타일하고 재판은 철저하게 분리된 분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평예를 거치면은 논란의 소지, 뭐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할 겁니다. 만장일치로 하는데요. 제가 봐도 뭐 아마 변론기일 한 번 더 준다 해도 2월 20일 정도 주면 25일이나 27일 날 처우 준수 받고 3월 중순에는 선고를 결정할 것 같은데요.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덕수 총리를 갖다가 그 증인 신청한다 그러잖아요. 저거 정말 악수입니다. 왜냐? 한덕수 총리가 분명하게 얘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날 단 한 사람의 그 국무위원도 찬성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자, 이 헌법재판은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은 뭐냐면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국헌론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헌법재판은 뭐냐면 현재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무회의라는 것은 그 비상경험령이라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주면서 네. 이게 모든 국민의 신체와 자유,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국무회의를 격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국무회의를 격려 안 했다는 것을 한덕수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그분 표현이 예. 국무회의랄 것도 없는 그러니까요. 회의였다. 그리고 회차도 없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비상겸의 그 이유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건 아무리 봐도 뭐 탄핵이라든가 예산 동결이 전시 사변과 이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딱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산이 없으면은 긴급 재정명령이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재정명령이 많습니다. 네. 그걸 헌법상의 권한으로 분리해놨거든요. 예, 예.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대부분 그럽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말을 갖다가 조금씩 기존은 맞는데 다르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은 불안해하지 마라 그럽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형사재판장이 판단할 일이고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한다고 선서를 했는데 네. 이걸 심각하게 훼손했냐 안 했냐가 되는데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자백했습니다. 이건 이론이 없습니다. 국무회의라고 할 수도 없는 국무회의를 안 거쳤고 네. 그다음에 이게 준하는 사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헌법재판관들 분께서 아까 우리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식 재판을 많이 물어요. 제가 말한 것도 그거예요. 이 시끄러운 논란을 종결하기 위해서 탁탁탁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거 뭐 가결을 안 될 수는 없을 건데 네. 인용이 네. 단 저쪽에서 이제 바라는 건 그거죠. 이걸 갖다가 대통령의 그 내란 행위로 인한 현재 지금 구속된 상태를 네. 내란으로 인해서 탄핵이 됐고 구속이 됐다는 이런 쪽으로 가면은 네. 보수 멸망에 아유, 그럼요. 예, 이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갖다가 그게 아니고 거대 야당으로 이루어진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결로 탄핵이 된 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예. 계속 선동하는 겁니다. 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대 0이 꼭 돼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네. 네. 한덕수와 최상목의 최근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죠. 네. 한덕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발언의 수위가 초기와 중기는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네. 그날의 국무회의는 위법하다. 그 전보다 더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본인의 회의를 할 것도 없다라고 하더니 예. 위법하다라고 왜냐하면 얘기하고 있어요. 사전 고지도 하지 않았고 그렇죠. 충분한 시간도 국무회의가 발생되지 않았고 끝나고 나서 부설. 서명을 해야 되는데 네. 부서를 해야 되는데 부서도 없었다. 그렇지. 그래서 아예 위법하다. 네. 그날의 국무회의는 위법하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얘기 중에 얘기보다 더 한 발짝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상목은 그날 당일날 자기가 반대를 심하게 했다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마음속에서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F4A를 바로 소집하고 지금 내란 대행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목적, 이후의 목적에 따라서 이 내란 수계와 같이 함께 동조했던 자들이 각자의 길로 좀 가고 있고 한덕수는 그래서 다시 뭐 헌재에서 증인으로 채택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쪽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은 윤석열을 위한 증언은 안 나올 것이다. 예. 자기가 빠져나가겠다고 작심을 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덕수에 의해서 다시 더 깊은 고래에 빠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혹시 그 전에 김용현 변호인을 또 네. 한덕수한테 보내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보내봐야 안 될 겁니다. 네. 제한반이 공직에서 장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40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줄타기의 달인이 다시 네. 줄타기 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은 그 국무회의는 부당했다라는 점은 일관돼요. 바뀐 네. 게 없어요. 그 양반이. 예. 자, 이 최상목 얘기 나온 김에 뭐 네. 네. 잠깐 격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박건천 행정관님이 과거에 지적하신 그 비화폰 문제 예. 한 번 더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최상목 비화폰 보니까 나한테 비화폰이 있었네요.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비화폰은요. 네. 비화폰을 주는 이유는 대통령과 직라인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요. 네. 비화폰을 옛날에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잘 때 원래 핸드폰을 갖다가 이제 멀리 놓는 사람이 있어요. 잠을 푹 자려고요. 그렇죠. 그 사람도 잠옷 주머니 안에 비화폰을 넣고 잡니다. 아. 아니면 침대 혹시 잠옷 주머니 안에 비화폰 깨지면 안 될까봐 예. 이 새로 발급받으려면 사유 써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러면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나오니까요. 네. 비화폰은 항상 모욕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목욕할 때도 네, 모욕할 때도
아 진짜 장관님도 그런 분이 계세요. 아, 저도 청와대 있을 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다른 포는 몰라도 예. 비아포는 지프백에 넣어가지고 쫙 해가지고 어. 사우나 갈 때도 들고 들어가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우나에 오래 있어가지고 비아폰이 배터리가 이상해져서 밖으로 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 예. 비아폰은 사우나 할 때도 갖고 가고 네. 화장실 갈 때도 갖고 가고 모욕할 때도 갖고 가고 잠잘 때도 갖고 갑니다. 그러면은 비어폰이 있었네? 나도 모르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네요. 제가 옛날에요 예. 어떤 공무원이 돈을 갖다가 한 뭐 몇백만 원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 딱 보니까 그 기관장인데 예. 자기 그 의자 있지 않습니까? 예. 방석 밑에 숨겨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일어나 보시라고 예. 방석 밑에 딱 있으니까 봉투가 5개가 있어요. 예. 이거 방금 저 업자한테 받으신 분들 이렇게 이게 왜 여기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아니 그걸 갖다가 우리 청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합니까? 청장님 그 뭐 앉은 자리에서 그게 일어서니까 방송 밑에서 나온 건데 그걸 나보고 모르시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예. 제가 바로 그걸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거 아주 심각한 아니, 뭔가 지금- 좀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번 정부에서 예. 그 비아폰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올 때 대부분 불출하는 데가 이제 경호처가 불출한다고 예, 하지 않습니까? 지원본부요. 예, 예. 예. 경호처 불출할 때 네. 그 어떤 것까지 지급한다는 예, 겁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예. 불출을 거기서 하는데 네. 김건희까지 예. 담겨 있는 중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네. 네. 입력한 2장짜리 A4 용지를 주면서 네. 이분들에게 전화 올지 모르니 항시 대기하라고 하는 오. 주의 사항까지 전달해가지고 비아폰을 다 나눠줬다는 게 그냥 떨렁 던지는 게 아니라 그럼요. 아주 상세한 안내와 그러니까 이 번호, 주의까지 예, 이 주어가면서. 번호는 1번 윤석열 몇 번, 2번 김건희 무슨 번호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네. 지급을 했고 네. 그 번호는 죽었다 깨어나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까지 시켜서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과정 속에서 이제 드러났는데 네네네. 자기가 그걸 받고 예. 몰랐다고요? 예. 정말. 선수들은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예.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직무대행이나 네. 자기들도 알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가는 정말 쪽팔리는 줄 알 건데요. 예. 그래도 쪽팔림은 순간적인 거고 내가 저 중요 가담자 모의자로 해가지고 빵에 가면은 지금 몇 년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그거는 피하자는 계산이죠. 아니 근데 그런 말을 차라리 안 하면 모를 텐데 예. 함으로써 의심을 더 가중시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경우가 예. 또 저 비상입법 기구 예, 그렇지. 그러니까 소위 그거 말하는 못 봤다. 문건을 쪽지라고 격화시키면서 네.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일들을 하는 게 아니, 최상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그 A4 용지를 받고 그 보지도 않고 접어서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이제 변론기일 과정 속에서 이게 그 쪽지 소위 말해서 그 문건을 누가 작성했느냐를 네. 가지고 질문이 나왔을 때 김용현은 네. 자기가 안 했다. 예. 하고 윤석열은 내가 했는지 김용현이 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김용현은 지금 자기가 작성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고요. 좀 명확하지 않은데 예. 결국 그 쪽지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 있잖아요. 예, 그 예, 단어들을 보면 평생 분에 있었던 김용현은 도저히 작성할 수 없는 문건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조속히 확보해야 된다. 예. 이런 표현을 예. 평생 군인이 예. 그것을 쓸 만큼의 전문적인 지식이 맞아요. 없어요. 이거는 예산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그 업무를 했던 사람이 쓴 게 명확합니다. 네. 제1번 예비비를 확보하라. 예. 왜? 이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할 거니까 네. 거기에 필요한 돈을 빨리 확보하라. 예.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로서. 그렇죠. 예. 그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음.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은 예산을 편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예산 만들어야지 예산을 지금 좀 확보해야지 이런 표현을 하지만 네. 그러니까 예산처 출신이라든가 거기 업무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예. 예산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재부의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겁니다. 예. 김용현이 한 게 아니에요. 명확해요. 예. 그러니 윤석열이 내가 했나 김용현이 했나 헷갈리니까 본질을 피해 가려고 해서 그런 발언들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문건 비상 입법 기구에 관련된 그 쪽지
문건에 네. 최상목이 관여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것을 덮기 위해서 지금 본질을 흐리고 있다. 야. 또 하나의 가능성은 네. 현재 지금 박준섭 경제수석이 네. 평생 예산만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의 원탑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 문건을 작성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이 두 사람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지금